저는 오늘 학교 앞 라면 가게에서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무려 1년 만에 재회인데요. 잘 끓여진 라면 맛보다 오늘 친구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다.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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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어요? 더 이뻐졌네. 오랜만이네. 저희는 2025년 정부 출범 직후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 만났는데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꿈꾸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와도 소통했던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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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와. 오늘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이 숫자 1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케이크 같아요. 국민과 함께라면 이게 왔어. 그래? 응. 방송이라서 여기서 말을 못 하시니까 뭐 미션 같은 거 주시는 거 아니야? 이거 뭔데 이거? 대통령. 대통령님이 들어왔는데? 대통령님? 바쁘실 텐데.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반갑다. 이렇게도 되는 거야? 뭔가 대통령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 아닐까? 들어오신 거 보니까. 한마디도 없으신데? 여러분, 사실 그 단체 메시지방에 입장하신 분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진짜로 대통령과의 단톡방에 초대된다면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친구들한테 자랑할 것 같아요. 난 대통령이랑 카톡한다. 수민은? 저 같으면은 우리 학교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그야말로 열린 행정이네. 그쵸, 열린 행정. 사실 이제 청소년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수혜자가 우리잖아. 근데 우리의 의견을 직접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거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엑스코에서 처음 뵙었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조금 들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필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소통의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소통이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타운홀 미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기도 갔다가 뭐 전북에 갔다가 뭐 서울에 갔다가 다시 뭐 다른 지방으로 간다든지 타운홀 미팅도 권역별로 되게 많이 맞아. 하셨잖아.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제주까지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2번의 타운홀 미팅이 열렸는데요.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주도로 가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리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 신청받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이거 대통령님 한번 볼 수 있겠다. 오로지 그 마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떡 돼서 연락이 왔어요. 신청됐다고. 얼마나 좋았던지.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직접 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구나. 그날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리고 나는 단상 위에 앉으실 줄 알았거든. 밑에 딱 정말 딱 마주보는 눈높이 맞춰서 앉으시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또 한 번 감탄했어. 저 위에 앉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하고 눈을 맞추시는구나. 질문도 다 미리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검열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서 열심히 손들어야지. 전혀 뭐 연출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해봐. 그런 게 있을 수도 없겠고, 네. 있습니다. 정영희 할머니에게도 하셨습니다. 마이크가 뒤로 건네졌습니다.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여기 그 노란색 모자 쓰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쓰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책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숲을 지키시고 자연을 지켜주십시오. 있는 숲 베어내고 돈 들여서 새 숲 만들지 마시고. 저도 그 궁금한데 전에 무슨 비자나무 숲을 베어내고 뭐 그랬던 그건 어떻게 됐어요?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 발표 못하신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읽어보고 다 그거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그 너무 감사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 좀 답변 왔어요. 내 휴대폰에 있어요 지금. 타운홀 미팅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무대로도 나타난 거죠. 보통은 단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없앤 거죠. 친근하고 가깝게 했으면 좋겠다.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진짜 국민과의 소통,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하시구나. 아시겠지만 오늘 행사는 일부와 특히 대통령이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정해진 질문이나 대본 없이 바로 답하는 모습은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자연스럽게 펼쳐놓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대통령님도 철학과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죠. 거기서 자칫 또 생중계가 되는데 실수를 하면은 신뢰도를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근데 그만큼 준비가 돼 있고 또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이해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기해하면서도 반갑게 느끼는 것 같고요. 타운홀 미팅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광주와 무안의 군 공항 이전 문제였는데요. 두 지역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공공항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무안 군수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공공항을 반대하는 것이고, 국가 단위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주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무안과 광주 사이에서 공항 문제가 해결이 또 됐습니다. 단순히 민원을 들어주는 경청의 행사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소통을 해서 결과까지 가져갈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의 그런 사례가 하나 남았던 게 광주였다고도 하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 아닌 것은 아니다, 내 고란은 내 고란이다, 고란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말 그대로 시민들과 함께 현안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실용적인 소통, 이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또 타운홀 미팅 갔다 왔다 이가. 그걸 갔었어요? 혼자만 갔다 왔어, 혼자. 직접 보신 거예요, 대통령? 혼자 뵙고 악수까지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어. 저도 데려가지 그랬어요. 네가 왔어야지. 발표하려고 손을 딱 들었는데 10대 빼고 20, 30, 40대, 50대까지는 다 들어주는데 딱 10대만 딱 안 들어준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통령님 빠져나가실 때 악수할 때 다음에는 꼭 10대도 시켜주십시오 했거든. 근데 너를 보고 10대라고 생각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 맞아. 내 나 생각에. 대학생인 줄 알았어. 근데 청소년 타운홀 미팅도 생기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딱 청소년들만 모아서 청소년의 얘기를 듣는 걸 목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번에 그 어린이날 기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좀 새로웠던 게 그 진짜 국무회의 하는 자리에 애들 다 앉혀놓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답변도 막 뭐라 해야 되지 어린 아이의 목소리도 듣는다라는 진짜 소통의 왕이시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또 기억에 남는 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보통 찍는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운데로 모이고 어린이들은 이제 곁다리로 보통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 청와대 중심에 쓰고 그 대통령님과 영부인님께서 옆에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제 국민이 주인공인 나라, 어린이가 주인공인 나라가 됐구나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앞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뒷모습도 있고요. 중앙이 없을 때 구석에 서기도 하고요. 또 수저로 점잖게 먹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사발 들어서 먹기도 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그 실제 모습, 뭐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사진에 나타나는 게 아닐까. 그냥 평소에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SNS 하고 있었어. 그냥 유명한 분들 계속 나오면서 아 귀여우시네 예쁘시네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 나오신 거야. 팔로우, 좋아요, 댓글까지. 아시죠? 아니 대통령님도 귀엽고 예쁘시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글자가 되게 무거운데 나는 엄청 친밀하게 느껴졌거든. 동네에 사시는 어른분이시나 아니면은 아빠같이 친근하게 느껴져서 외교 갔던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짧게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고 뭐 어디 나라 갔다 왔다 이런 거를 되게 조금 신세대 우리 세대에 조금 맞게 잘 좀 활용을 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요. 2025년 7월 29일 이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달도 되지 않아 보여준 파격적인 행보. 바로 국무회의 토론 과정을 역대 최초로 생중계에 공개한 겁니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장관들의 논의까지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사 건수가 전국을 했더니 835건이더라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누락된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직무유기로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TV 생중계로 공개되는 국무회의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정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지식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냥 단속해가지고 처벌 절차만 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몰수 추진. 몰수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시장에 판매하라고 시정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소용이 없다니까요. 현재로 가능한지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처리 가능하면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고 지금 앞으로 매점에서 가는 건 시장 질서에 좀 혼란이 오고 그 물량이 무기더라도 그냥 몰수해버리세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장관으로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1시간이 5천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5천만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대로 현장에서 구현되는 모습이니까 분야는 우리 조사청장께서 원래 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 업무 보고까지 생중계로 공개하며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이런 정부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국민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려는 모습에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맛이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장관들이 또 무슨 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극제도 되고 세부적인 사항들도 다 보여주면서 정책을 하고 있어서 되게 안정감이 있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앞에 다음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좀 준비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골목 상권에서 장사하는 사장님이 된다면 어떤 업종을 선택할지 골라보세요. 아, 나는 뭐 고기 좋아하니까 난 정육 좀 해야겠다. 나는 미용실로. 미용실. 자, 우리 왜 그 업종을 골랐는지. 어른들이 IMF 때도 머리는 잘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믿고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만져보려고.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네. 그치. 돈 많이 벌겠다. 친하게 지내자. 그래, 우리 다 같이 미용실 오픈하면 다 같이 놀러 가야 된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많은 골목 상권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분들이 심정은 좀 어땠을지, 그리고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1년 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내가 제일 작은 지방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보령이라는 충남 보령에서 왔는데 거리를 가보면은 건물은 되게 많은데 다 비어 있어요. 알죠? 다 임대 붙어 있고 새로 지어진 상가에 가봐도 다 임대예요. 맞아. 다 비어 있고 그 내가 사랑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좀 사라져가는 모습을 내가 눈앞에서 보는 게 그리고 그런 느낌들을 또 자영업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민생 경제의 최전방인 전통시장은 1년 전 어땠을까요? 요즘 좀 체감하시는 경기는 좀 어떠세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IMF도 겪었고 여러 대통령도 겪었고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다 지금 문을 닫고 빈 가게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27년 해봤지만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거든요. 희망이 어디가 있어. 참 요상시 희망이 없어. 제일시장 희망이 없다고. 정치적 혼란 속에 1년 전 우리 국민의 삶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 건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폐업을 했고 실업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체감 경기가 얼마나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혼란과 경제 위기 속 출범한 이재명 정부.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 첫날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며 무너진 경제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취임 15일 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하며 빠르게 민생 회복을 위한 속도를 냈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전통시장과 얼어붙은 골목상권.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돈을 정말 잘 안 쓰시거든. 이제 아버지가 좀 보러 오셔도 조금 아끼면서 사는 그런 게 있었는데 민생회복 쿠폰 딱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진심이 달라진 거야. 맞아. 있으면 쓰고 싶거든. 나도 아까 카페를 진짜 좋아한다 했잖아. 내가 달달한 걸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동네에서 엄청 작은데 약간 나만 아는 단골집이 있었어. 경기가 망해가지고 그 가게가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사라졌다기보다 약간 임시 휴업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 케이크를 먹지 못하고 3달 동안 절망에 빠져서 살다가 민생 지원 카드가 나오고 다시 가게가 문을 열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민생 지원 카드를 드리고 엄마 나 케이크를 못 먹어서 너무 우울하니까 나한테 10만 원만 줘라. 그래서 10만 원을 케이크를 먹는 데 썼어. 이런 식으로 민생 지원 카드가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이재명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은 현장에서 먼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닫혀있던 지갑이 열리고 무너져가던 골목 상권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만난 시장 상인들은 변화와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소매 손님이 그만큼 많이 찾아오세요. 그걸 들고. 그래서 매출에는 확실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올랐습니다. 예,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그렇게 답을 해요. 초반에 그래도 소고기가 나가는 게 확실히 더 많이 나가고 평상시에는 한우 먹기 힘들잖아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떤 가정에 그 부분을 쓰려고 하면 그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던 거 싶어요. 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민생회복 정책이 시작된 2025년 7월 이후 서민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그동안 어려웠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먼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끌어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생 경제 회복을 가장 먼저 살피겠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를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핫플레스가 됐죠.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손님을 확보를 했어요. 식당가 같은 경우는 금, 토, 일, 또 평일 저녁에도 대부분 테이블이 꽉 차는 편입니다. 예. 정부의 역할이 이런 거였지 않았나? 장사하는 상인으로서, 자영업자로서 그런 걸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는 김보환, 윤정원 부부. 김보환님은 평생 제조업 현장에서 일해온 산업 역군입니다. 다 빨간 건데? 다 빨간 거야? 우와. 다 빨간 거라 다 올라. 마이너스가 하나. 두 분이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나 했더니 주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은 만나면은 군대 얘기했거든요. 요즘에 만나면 주식 얘기해요. 주식을 안 하면은 대화에 끼지를 못해요. 내 주변 사람들도 주식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해요, 다. 자기는 몇 프로? 200%가 넘었죠. 270, 거의 300% 가까이 가고 내가 270% 정도. 이걸 하면 삼성전자 걸 최근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아들이 권유를 해서 했는데 급격하게 많이 올라간 거는 26년 초로 봐야죠. 26년 아무래도. 초? 네. 주식은 투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도 절대 주식은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았죠. 주식은 아무나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가장 그 노후 대책으로 안전한
그 투자 방법이 지금은 유일하게 주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화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정부 출범 1년, 우리 주식시장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와 AI 호황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가 가장 근원적으로 바꿨던 것은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즉 기업의 주주에게 오롯이 그 결과를 그대로 귀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을 해소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주주 환원 정책, 상법을 3번이나 고치면서도 배당을 늘려주고 주주를 좀 더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티베이션, 즉 원동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투명한 주식시장을 통해 제대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경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불법을 저질러서는 돈을 벌 수 없다. 두 번째 하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랫동안 저평가됐던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믿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눈물 콧물 빼가지고 그거 먹어보겠다고 그런 법이 정한 명확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기관들은 그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암소를 샀는데 새끼는 내게 아니라고 한다. 이런 식의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구조. 과연 누구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이냐. 결국 투자를 하는 주주의 이익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면 언젠가 이익으로 환수될 거라는 장기 투자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인데, 결국 이곳이 건전한 투자 세력이 투자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시장 활성화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집 하나 살려고 평생을 그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달라졌잖아요.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서 주식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으면, 예, 그러니까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주기적으로 매월 저축성으로 이런 식으로 주식을 사서 매도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노후 대책이 되죠. 집을 사는 것처럼 충분히 되죠. 부를 순식간에 일구는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부동산이 있었고, 소위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 구조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특히 청년 세대들한테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 되니까 이거를 뭔가 돈이 건강하게 새롭게 구석구석 흘러가는 물꼬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되게 중요했던 정책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다음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가 여러분 근처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뭘까? 등에 있는 거 아니야, 등에? 아, 우리 등에? 등에? 뭐지? 뭘까? 없어요. 의자 밑에 의자 보이네. 밑에. 뭐야? 왜 난 없지? 뭐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초성이에요. 이응 기을. 이응 기응? 애기? 인권? 이승유, 애교입니다, 애교. 한번 보여드려. 아, 애교. 제가 정답 얘기했으니까 보여주시죠.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라니. 저는 오랜만에 우리 위원들을 봐서 너무 좋기 때문에 I'm good. 곽동현. 네, 동현. 이재명 대통령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외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딩동댕 정답입니다. 오. 역시. 다르다. 땀나.
1년 전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걱정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1년 동안 뭔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 교육을 의무화를 시켜서 그래서 모두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교육을 했었거든. 그래서 10대들이 뭔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고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는 또 집회를 또 나갔거든. 응원봉 들고 좀 어르신들도 있고 뭐 우리처럼 학생들도 있고 많았잖아. 그래서 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가지고 세대 간에 좀 어떤 격차나 이런 거 없이 뭐 계급이나 뭐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고 한 가지의 노래를 함께 불렀다는 게 되게 나는 조금 좋았던 것 같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적 혼란과 불안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차근차근 국가를 정상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경이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극복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2025년 6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계의 우려를 한 번에 걷어낼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G7 정상회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통화에 저하고 안보실장님 두 분이 계셨어요. 통역까지 세 분. G7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정부 출범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인수위가 없었던 시절, 말하자면 청와대 내부에 외교안보의 모든 그 시드가 있잖아요. 자리에 모든 분이 앉아 계시지 않았었어요. 혼란 속 체계를 갖추기 전 출범 12일 만에 새 정부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하루라도 빨리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 결과를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들,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G7 국가들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어지는 양자 회담에서의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리게 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만나는 정상들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자료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아하세요. 사실 캐나다로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거의 공부를 하시고 심지어 그 상대 정상과 나눠야 되는 농담의 목록 내지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수성까지도 다 공부를 따로 하셔서 그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저와 같은 과거를 가진 노동자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포옹을 하신다라거나.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데 딱 외교 일정이 시작이 되면 이제 즐거운 위트와 유머, 이런 역동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을 보이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일정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아주 대단한 역량을 여러 번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가 늘 계획대로 흘러갈까요? 지난해 8월 미국발 관세 전쟁 속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한미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을 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불과 1시간 전쯤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거죠. 회담을 해도 외교 참사가 나오고 안 해도 참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것들을 조율을 하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이 아찔한 위기를 넘겼을까요?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풀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회담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한미 정상회담은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 속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고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더 굳건한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까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외교 무대가 늘 이렇게 날선 긴장감만 흐리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작지만 세심한 준비 하나가 굳게 닫힌 문을 열기도 합니다. 샤오미 폰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중국 그 국빈 방문 가기 전에 샤오미 폰을 개통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개통된 폰을 그렇게 직접 셀카를 찍으실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요. 그 중국은 외교 부분에서 역사와 맥락을 중요하신 국가예요. 특히 이제 체면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받은 선물을 가져가서 시진핑 주석 같이 셀카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남을 위해서 내가 이미 개통도 했고 다 준비를 했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어느 나라의 대통령도 시진핑 대통령한테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중국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다큐멘터리 찍을 때도 한번 나올 정도로 감동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매우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한중관계 복원의 의미를 알리는 시그널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심 교역 파트너입니다. 얼어있던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제와 민생, 미래 협력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음을 여는 외교, 우리 정부의 진심이 통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얽혀있던 매듭을 풀고 미래를 향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미일 협력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면서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 해외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인데요. 국가 체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 속에서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에 이어진 그러한 역량들이 축적돼서 발산된 그러한 성격이다라는 그것을 지구촌의 많은 K 한국 팬들에게 보여주고 또 소통을 했다. 이런 점이 위대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년간 더 넓은 세계로 향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앞으로 우리와 함께 성장할 나라와 정상 외교를 펼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기회를 세계 곳곳으로 넓혔습니다. 정상 외교의 성과하고 그다음에 경제의 성과는 매우 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국 간 정상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MOU를 체결을 해요.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무진에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규제 장벽을 없애는 노력을 합니다. 규제 장벽이 양국 간에 없어지면요, 기업들이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특히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K방사는 그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아 국가 경제를 키우는 산업으로 주목받게 됐는데요. 외교로 쌓은 믿음이 우리 기업의 기회가 되고 대한민국 경제를 키우는 든든한 힘으로 이어진 1년이었습니다. 전화위복의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내적인 환란을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그 가진 게 다 세계가 원하는 거예요. 반도체, 조선, K 콘텐츠, 그다음에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 있는 외교, 다른 나라한테 불허하는 외교를 가지고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없이 뛰어온 이재명 정부 1년. 다음 1년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저는 중학생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언니 오빠랑 대화를 하면서 1년 동안 정부가 어떤 일을 이뤄냈는지 다양한 견해와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고,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많은 것들을 이루기엔 짧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이뤘다는 것을 다양한 느낌과 시각으로 보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님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임명하신 장관, 국무총리, 나머지 인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거라 생각하거든. 그래, 우리가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 앞으로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앞으로 4년이 더 남았어. 그치. 앞으로 4년도 힘차게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 진짜로.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할까? 대한민국 화이팅!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출발선은 달라도 기회는 공평한 작은 가게도 매일 웃을 수 있는 일한 만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나이 들어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